시청자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결혼 서류를 먼저 하고 베트남에서 결혼 서류를 만들면 베트남에 들어가지 않아도 초청 비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요, 그분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혼인신고 서류를 한국에 먼저 하느냐, 베트남 먼저 하느냐,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선방식, 베트남 선방식.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한국 선방식은 신랑이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신부를 소개받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트남에 안 들어와도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요. 신부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제 베트남 대사관에 서류 넣고 베트남 대사관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베트남 대사관에 125만 원을 내야 돼요. 이거 맞네. 왜냐면 그 돈 받아서 대사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대행 수수료 3만 원 해갖고 128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분이 한국 혼인신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는 순간에 이 신부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은 한국 이혼을 해야 돼요. 한국 이혼을. 그렇죠. 한국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한국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방식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안에 다 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혼을 했을 때. 자, 한국 혼인신고 먼저 해놓은 파혼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한국 혼인신고 해놓고 베트남 혼인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베트남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혼인신고만 해만 되거든요. 베트남 혼인신고를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법규에 신부를 초청하는데 한국 혼인신고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혼인신고하고 베트남 서류를 한다고 해놓고 업자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돈 들어가는 게 싫었잖아요. 수고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신부는 베트남은 미혼이에요. 나중에 한국에서 서로 결혼이 깨졌어요. 이혼을 하잖아요. 신랑은 이혼이고 신부는 베트남에 오면은 처녀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랑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살다가 혹시나 알 수가 없듯이 베트남에 차후에 살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베트남 결혼 증명서가 없어요. 그분은. 한국 혼인신고하고 그 혼인신고한 걸 가지고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면은 베트남에는 결혼 증명서가 아니고 결혼 확인서라는 걸 받아요. 한국 혼인신고된 근거로서 베트남에서 확인해 줍니다. 하는 그냥 하얀 종이에 한국 혼인신고된 근거를 갖고 한다 하는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 서류는 한국에 혼인신고된 우리 혼인관계 증명서나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만이 베트남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베트남 혼인신고를 먼저 선방식으로 할 경우는 신랑이 2번 들어와야 됩니다. 2번째 와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을 해야 결혼증명서를 받으니까 그 결혼증명서 자체에 신랑 사인, 신부 사인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신랑은 한국 혼인신고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이 결혼증명서를 받고 나면은 이걸 번역공증해서 구청에 접수만 하면 되니까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를 겪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싶을 때 그때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후에 하잖아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 선방식으로 할 때는 한국을 먼저 해야만이 되고 그러니까 빨리 하게 되고 베트남 선방식으로 할 때는 한국은 천천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부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후에 언젠가는 이분이 베트남에 살지도 모르는 분이 됐을 때 베트남에서 결혼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거주증을 받는다든지 나중에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충분한 본인이 그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심하죠. 근데 자 어느 방식으로 하든 아까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베트남에 안 가도 초청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해서부터 한국에 갈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걸려요. 신부 학당 3개월 마치고 결혼식하고 바로 학당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집하니까 뭐 1주 후에 들어갈 수도 있고 2주 후에 들어갈 수도 있고 3주 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당 마치는 데까지 뭐 한 4개월 걸린다고 보고 그 다음에 비자 서류 준비하고 비자 접수해도 타이트하게 해도 2달 저 비자 받는 데까지 그러면 암만 짧아도 6개월이고 7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 와서 한 번만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안 들어온다.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결혼시키다 보면 신랑분들 정상적으로 첫 번째 한 번 들어오고 두 번째 사인하러 들어오잖아. 2차 출국. 근데 실질적으로 3번, 4번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반이단 말이에요. 왜? 와이프 만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은 와이프도 중간에 몇 분 그렇게 안 만나고 결혼해서 데리고 간다?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신랑들 2사람이서 신부하고 만나서 하다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막 만나러 들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첫 번째 와서 결혼하고 2달 후에 신부 이제 사인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신부 공부가 끝이 나면 보통 한 4개월. 자, 신부 공부 끝나고 나서 그때 신랑이 여유 있게 좀 와서 이제 신부 공부 끝이 났으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지금 이런 신랑들 많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내서 뭐 요즘 뭐 다낭도 여행 갔다 오고 막 이런 신랑들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신부도 처음에 와서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없이 신부를 한국에 데려가서 잘 사는 결혼을 하겠다. 그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성해야 되네. 네. 안 들어와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정한 결혼으로 진짜 사랑하는 와이프가 될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신랑들요, 자기 와이프 보고 싶어서 오고 싶은 난리인데, 신부들도 마찬가지가 그렇게 돼야 돼. 남편이 와만 좋고 반갑고 이런 결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류만 진행하듯이 신랑 와서 만나고 결혼해서 5개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신부 한국 가요. 과연 잘 사는 부부가 될까요? 저는 그걸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2번이든 3번, 4번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그게 제 주장입니다.